오늘은 우리 생산 운영 시스템의 설계 중에서 8장 시설의 배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내가 중간고사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고 조금 스스로 공부하게 해놓고 평가를 해본 결과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 터치한 부분이고 주관식으로 푸는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거의 다 PSL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는 불구하고 그때는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푼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 남았는데 기말고사 기간에 지난번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설의 배치는 영어로 우리가 레이아웃.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도 그 레이아웃을 바꿔보나요? 뭐 침대의 위치를 바꿔본다거나 책상의 위치를 바꿔본다거나 이제 되게 방 같은 경우는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바꾸기는 힘들어요. 근데 침대가 없는 방 같은 경우는 책상의 위치를 되게 바꿔보기도 하죠. 그래서 분위기 세심을 바꿔보기도 하는데 이런 배치가 잘 되어 있느냐, 배치가 잘못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상관에 지금 여기 블루보트 있는 커피숍 옆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처음부터 이 건물을 졌을 때는 없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 문이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문이 없었을 때 저 본관에 가거나 뭐 번양이관에 가거나 또는 자연관에 갈 때 어떻게 갔겠어요? 상당히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문 하나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가 그 이동 거리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3층 가면 연구실 있어요. 교수님들 연구실 있는데 연구실 앞에 뭐가 있어요? 교실이 있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대학에 다니니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80~90%의 대학은 강의실 앞에 연구실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10% 있을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연구실은 다른 건물 동에 있거나 한쪽으로 다 몰아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양대학교를 설계할 때 설립자의 생각은 뭐냐면 교수들을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배치함으로 해서 학생 지도를 잘해달라고 하는 부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치가 그런 이동거리나 어떤 우리가 기업 같으면 어떤 운반 양 이런 거에 있어서 효율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대해서 컴퓨터로 작업하던 시대가 아닌 경우는 서류가 왔다 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사무실 있다고 합시다. 여기 사무실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 구멍 하나를 뚫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보낼 것을 아래로 내려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 시간에 생산 입지 결정하는 거 배웠는데 그러한 입지 또는 프로세스의 유형 이런 걸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당면하는 과제가 바로 레이아웃, 배치에 관한 거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시설의 입지하고 배치에 관한 이번 주에 배우는 배치에 관한 결정은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시설을 배치하는 이런 계획이야말로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보 교환,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설 배치, 우리가 레이아웃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아래 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고 경영층에서 해야 할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시설 배치 계획이야말로
생산 운영 전략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배치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설 배치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런 시설 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납기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품질은 좋게 할 수 있고, 또 제품의 생산량의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생산 전략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생산 전략을 잘 달성하려고 하면 배치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배치를 잘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이나 장비나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정보나 자재나 인력의 원활한 흐름을 낳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작업자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까 내가 경상관에 문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 문 하나를 잘 안 만들므로 해서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 만족도 안 될 것이고 사기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사기와 또는 안전한 작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관련되어 있다. 자재하고 부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따라서 공급 사슬 내에서 파트너들 간에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정보 공유가 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시설 배치 레이아웃의 특징은 뭘까? 이제 포스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보면, 공장이나 서비스 시설 내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부서의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 부서 내에서의 사람이나 장비, 작업장을 어떻게 배려하는 거예요. 병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대개 들어가자마자 무슨 과가 있나요? 병원 접수하는 무슨 과가 있어요? 원문과가 있겠죠. 원문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산부인과 같은 경우 어디에 있겠어요? 1층에 있나요? 2층에 있나요? 3층에 있나요? 1층은 안 있죠. 1층에 어떻게 어떤 병실이 있어요? 여기 그 백제병원 가면은 1층에 무슨 과가 있어요? 내과가 있죠. 왜 내과가 있을까요? 내과에 감기 손님이 오죠. 일회 손님이 오죠. 일회 손님이 왔다가 많은 손님들이 계속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저 위층에 갖다 놓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계속 올라갔다 들어갔다 하면 전기 소모량도 많은 것이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회 손님이 많은 과는 1층에다가 두어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과가 되게 1층에 있는 거예요. 1층에. 정형외과 옆에는 뭐가 있겠어요? 정형외과 옆에 안 떠올라요? 왜요? 정형외과 옆에는 뭐가 있겠어? 정형외과 온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해요? 사진 찍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병원 안 가봤어요? 오늘부터 이제 레이아웃 배우고 나서 병원을 가든 우리 학교의 어떤 그 부서를 가든 그 레이아웃을 보세요. 눈에 보여요. 잘 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 여기다가 갖다 놨고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형외과 옆에는 대부분이 방사선과를 둬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을 옆에 놔둔다. 네? 그것처럼 우리가 산부인과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산부인과는 좀 애기를 낳고 하니까 좀 조용해야 돼.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다른 데 갖다 놓겠죠. 이래 고객이 왔다 갔다, 이래 환자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두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설 배치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 내용인데, 작업자와 장비가 효율적으로 작업하도록 배치가 잘 되면 어떤 장점, 어떤 점이 좋을까? 첫 번째는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고 작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작업자와 생산 설비의 효율적인 이용이 잘 될 것이다. 또 제품 생산이 빨리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자재의 흐름이 원활해서 재고 수준을 떨어뜨릴 거다. 또 일정 계획, 어떤 스케줄링 이런 거 수립하는 게 쉽고, 공간 이용이 효율적이고 생산상의 애로가 적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재를 취급하는 비용. 자재를 취급하는 비용이라는 얘기는 운반 거리와 이제 거리가 멀면 취급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 취급 비용이나 운반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작업장의 배치가 레이아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 시설 배치의 특징은 뭘까? 시설 배치의 최신 경향을 보면 첫 번째는 큰 프로세스 배치 속에서 셀룰라라고 하는 배치 방법이 있는데 이 셀룰라 제조 배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이제 설비가 주로 자동화된 설비가 많이 등장하면서 자동화 장비 예컨대 자재를 갖다가 취급한다거나 자재에 관련된 저장, 해수 이런 시스템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작업자가 전 라인을 볼 수 있고 작업장 사이를 쉽게 움직이도록 유형, U자형 배치를 할 것이다. 이정준, 네. 이 교실에다가 일자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하고요. 이 U자형으로 기계가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이 이렇게 U자형으로 배치가 된 거죠, 이렇게요. 예. 이걸 길게 한 줄로 배치하는 거하고 U자형으로 배치했을 때 대부분 이제 오늘날은 기계화, 자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기계가 생산해요. 그러나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제대로 하는지를 누군가 감시를 해야지 작업자가. 근데 인라인을 쭉 길게 있는 것보다 U자형으로 배치되었을 때 작업자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되죠. 왜 그러냐면 작업자의 운반거리, 우동거리가 작아지죠. 그래서 지금 카메라 위치에서 한 사람만 두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뛰어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기계가 자동화되면서 U라인 배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접 작업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벽이나 칸막이를 제거한다. 사무실 공간은 벽이나 이런 공간이 많아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사무실 공간은 요즘에는 점점 많아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칸막이가 좋지 않지만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아늑하잖아요. 여러분들 서비스, 여러분들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내 연구실 나 혼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방을 혼자 쓰는 사람 위치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지위가 올라가야 혼자 씁니다. 박사님 집에 가면 내 방 혼자 쓰고 싶어? 언니랑 같이 쓰고 싶어? 혼자 쓰고 싶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사무실 공간은 여기 나온 얘기하고 좀 다르게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회사들은요 다 튀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84년도부터 제가 대학원 다녔는데 84년도 그 일본 계열의 회사를 가보니까 다 칸막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어떤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 것 같고 아늑하고 또 어떤 인권이랄까 이런 것도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 받아서 훨씬 더 이렇게 튀어있는 사무실 공간보다 사실은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제 일반 회사의 경우, 일반 그 제조작업장의 경우는 이런 칸막이나 벽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로봇과 같은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점점 빽빽하고 시설 배치가 일반화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시골에 있는 회사의 사무실을 가보는 거 하고요. 서울에 있는 사무실의 공간을 가면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무슨 회사의 사무실에 가면요. 사무실이 빽빽해요. 빽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래요? 결국 사무실의 임대비가 비싼 게 그런 거죠. 사무실 공간이 사무실이 요새 평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골에 가면 널찍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도시로 갈수록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은 그런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재고를 보관할 공간이 거의 없는 것도 현대적 시설 배치 특징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회사, 공장의 시설 배치의 유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작업 흐름에 따라서 시설 배치 형태이면 기능별 배치, 다른 말로는 프로세스별 배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그냥 기능별 배치라는 말을 써요. 기능별 배치의 상대적인 배치는 제품별 배치, 프로덕트 레이아웃이고 기능별은 펑셔널 레이아웃 또는 프로세스 레이아웃. 위치 고정형 배치는 배를 만드는 공장, 아파트를 짓는 거 또는 뭐 브릿지, 다리를 갖다가 건설하는 것들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작업자나 어떤 장비가 그 위치로 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치 고정형 배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셀룰라 배치라고 하는 게 있고, 혼합형 배치는 이제 두 개를 갖다가 믹스한 배치 형태가 혼합형 배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 형태는 기능별 배치예요. 다른 말로는 뭐 아까 프로세스별 배치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능별 배치가 뭐냐? 선반, 영어로 우리가 레이스라고 하는데 선반이나 밀링이나 뭐 그라인딩이나 이런 기계처럼 동일한 작업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공정이 한 지역에 모여서 비슷한 활동이 수행되는 형태. 그러니까 밀링은 밀링만 뭐 하는 거예요. 이 교실은 여기 사무실 공간은 밀링만 기계가 있고요. 첫 번째 저쪽 저기 뭐 작업장 여기 샵에는 무슨 뭐 그라인딩만 있고 어디는 선반만 있고, 그래서 같은 작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 공정이 이렇게 작업자와 장비가 모여 있는 상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능별 배치가 됩니다. 이런 기능별 배치를 하는 목적은 뭐냐? 작업장 사이에 왕래하는 물량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서 자재 취급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상이한 프로세스의 요구와 그 작업 순서를 갖는 다양한 제품을 대개 소량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가 기능별 배치가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뭐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공작소 있어요. 공작소, 뭐 논산 공업사 뭐 이런, 그런데 공업사 같은 데 가면 형태가 이런 기능별 배치가 됩니다. 또는 혹시 자동차 공업사 가본 적 있어요? 이정준 학생. 네. 논산 공업사 가본 적 있어요? 자동차 공업사? 공업사까지는 별로. 자동차 수리하는 곳에 가면 사무실 있고요. 사무실 옆에 뭐가 있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판넬 공장. 판넬을 자동차가 찌그러지면 이제 그런 거 피고 뭐 붙이고 하는 그 판넬 공장이 있고, 판넬 공장 옆에는 도장 공장이 있고, 도장 공장. 그다음에 전장부, 뭐 전기 관련된 거 고치는 전장부. 이게 뭐 판넬부, 도장부, 전장부, 무슨 뭐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능별 배치의 유형이에요. 기능별 배치. 그래서 상이한 프로세스 요구와 작업 순서를 갖는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가 바로 기능별 배치다. 이 기능별 배치는 단속적인 프로세스인 잡샵이라고 하든가 또는 배치 생산 프로세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기능별 배치가 됩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그 운반 설비가 포크리프트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는 거 있어요. 올려가지고 오는 거. 그런 포크리프트 트럭 같은 자유통리형 운반 설비가 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별 배치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첫 번째는 다양한 프로세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설비의 어떤 인력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가 좋아지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설비 고장이나 작업자의 결근에 의해서 휴업할 가능성이 적다. 이제 뭐 그 선반 작업장에 사람이 3명이 근무하면 한 명이 결석하더라도 두 사람이 뭐 로드를 더 많이 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범용 설비는 저렴하고 보존하기 쉽다. 우리가 기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페셜 퍼포스 머신, 그러니까 전용 장비. 뭐 요거에만 쓰는 목적을 갖는 기계는 전용 장비라고 하고, 여기에도 활용되고 저기에도 활용되는 아까 뭐 선반이나 밀링이나 그라인딩이나 이런 것들은 범용 장비. 영어로 우리가 제너럴 퍼포스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범용 설비가 일반적으로 저렴해요. 가격이. 자동차 라인이다. 자동차만 만드는 라인 만드는 게 힘들고, 뭐 반도체 라인 하나 깔면 뭐 10조가 된다, 5조가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라인이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범용 설비가 훨씬 더 저렴하고 보존하는 것도 쉽다. 과업의 다양성 때문에 직무 만족이 된다. 시아요. 직무 만족이란 말이 하나여서요. 왜 직무 만족이 이루어지나요?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무슨 공업사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직무 만족이 더 어디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라인에서 생산하는 사람들 왜 직무만이 낮아요?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벌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계란 굴리기. 이 계란 굴리기 이게요. 이걸 1시간 동안 해보세요. 어때요? 재밌어요? 팔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일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힘들고 짜증나고 직무만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별 배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루에 오전에 가서 내가 4시간 동안 작업한다고 하면 1시간 동안 이런 작업하고 또 1시간은 다른 작업하고 또 1시간은 다른 작업해요.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나 승일님,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좋아?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좋아? 박상희는? 다양한 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설명을 한참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랬지만 또 상당한 숫자는요 똑같은 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복잡한 거 싫다, 단순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IQ입니다. IQ가 바닥인 사람들은 결정하는 거 싫어해요. 왜? 과거에 결정해보니까 다 실패했거든. 실수했거든. 누가 시키는 걸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면 결혼했을 때 계속 물어보는 사람 있죠?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빈잔티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레시피가 알려고 자기가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복잡한 거 싫으니까. 오래 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기능별 배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직무 만족이 높다 합니다. 기능별 배치의 분리점입니다. 로트, 덩어리 이런 생산인 경우에 제공품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고 재고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자재 운반이 늦고 비효율적이므로 단위당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설비 이용률이 낮고 생산 시스템의 기능의 통제가 더 복잡한 게 기능별 배치의 단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제품별 배치, 다른 말로는 라인별 배치란 말 씁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갖추는 거고 조립 라인을 갖추는 건데 제품별 배치 영어로 프로덕트 레이아웃입니다. 제품별 배치의 데피니션은 뭐냐? 수요가 안정적인 대량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 원활하고 빠른 흐름을 달성하기 위한 배치 형태가 제품별 배치가 되고 이런 제품별 배치에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1년에 표준화된 어떤 과업으로 분해가 가능해서 노동과 설비의 전문화가 용이하다. 각 제품별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작업 순서에 따라서 작업장과 기계 설비가 라인으로 배열되고 컨베이어 같은 고정 통로형 운반 설비가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품 1, 2, 3, 4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품 안이라고 하는 게 제품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 드릴링, 구멍 뚫는 드릴링이 구멍 뚫는 거예요. 김무석 드릴이 뭐라고? 구멍 뚫는. 그 다음에 구멍 뚫고 나서 이제 조립 단계 스텝 1, 조립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검사와 테스트, 포장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되는 게 제품 1의 형태고 제품 2의 형태는 자동 드릴링이 이루어져서 도금은 이제 여러분들 금도금, 은도금 이런 거 하죠. 도금 관계. 그 다음에 조립 스텝 1, 2, 검사, 테스트, 포장. 제품 3는 자동 드릴링 다음에 조립하고 페인팅하고 검사와 테스트. 제품 1은 자동 드릴링, 조립 스텝 3의 단계, 검사, 테스트. 지금 제품 1부터 제품 4까지가 공정을 거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공정이 다른데 다른 형태대로 라인이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은 라인별 배치고 제품별 배치고 조립 라인 형태를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품별 배치, 라인별 배치에 갖는 이점은 뭐냐? 높은 생산율을 달성하기 쉽다. 그것만 쭉 하는 거니까 생산성이 높아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단위당 비용이 낮은 게
장점이고요. 노동 전문화로 훈련 비용을 감소시키고 감독의 폭을 넓힌다. 한 가지만 계속하니까 어때요? 훈련 비용 별로 안 시켜도 금방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감독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감독의 폭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스페라고 컨트롤인데 한 사람의 작업자가 몇 명까지 작업할 수 있냐, 감독할 수 있냐, 한 과장이 밑에 대리를 몇 명까지 감독할 수 있겠어요? 몇 명 할 수 있어요? 몇 명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요? 과장이 뭐 3명 정도 대리를 밑에 대리라고 합시다. 한 대리가 밑에 작업자를 몇 명이나 감독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영향을 주죠? 결국은 그 감독하는 리더의 역량도 영향을 주고 아래 부하도 영향을 줘요. 부하가 말 되게 안 듣는다 하면 어때요? 감독폭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을 잘 듣는다. 알아서 한다. 네? 제가 그 87년 그 2학기 때부터 그 서강대 경영학과 애들을 여기 학교 오기 전까지 애들을 매 학기 과목을 가르치는데 경영과학 같은 과목은요 150명씩 했어요. 교실에. 150명 놓고 가르치는데도 어렵지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잘 따라주니. 그리고 시험 2시간씩 보면 뭐 시험지 몇 장씩 찍어주면 가장 시험 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야 애들이 틀릴까 그것만 고민해요. 애들이 맞을까 고민 안 하고 어떻게 내야 얘들이 틀릴까 그래야 나중에 점수 차이가 있어서 성적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가르친 것도 알아서 해와요. 대답 잘하지요. 그러니까 150명 놓고 가르쳐도 하나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명수 많지 않아도 힘들죠. 네? 생산량의 변경이나 단점은 이제 작업자의 작업이 단조롭기 때문에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생산량의 변경이나 제품이나 프로세스 설계 변경이 비융통적이다. 기계 고장이나 잦은 결과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의 운유할 가능성은 없다. 특수 설비에 투자되는 고정비가 높은 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조선소나 무슨 이런 것처럼 큰 경우는 작업자나 기계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위치 고정형 배치함, 픽스트 포지션 레이아웃을 하는데 작업 진행 중인 제품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고 작업자나 자재나 공구나 설비가 작업할 제품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는 레이아웃 형태가 위치 고정형 배치됩니다. 조선소, 아까 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소에 배를 만드는 것처럼 무게나 크기, 부피 등이 커서 제품을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이 위치 고정형 배치가 되고 이러한 위치 고정형 배치